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만장일치 의결. 국민의힘 당내 갈등을 키웠던 대선 주자 토론회. 오늘 최고위에서 취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군요. 네, 오늘 오전 비공개 회의로 2시간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결론이 나왔는데요. 18일 예정되었던 토론회도 취소가 되고 25일 토론회도 취소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대신 25일 토론회는 비전 발표회로 대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김기현 원내대표의 중재안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에는 후보 등록 완료 전에 선관위가 아닌 경선준비위가 개최하는 토론회는 문제다라는 지적이 관철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토론회 일정 빼고는 대체로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올린 원안이 추인되었다. 라고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에 출범을 하기로 했고요. 이런 만장일치 의결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준석 대표가 양보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예.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25일 비전 발표회 행사에 대해서 참석하지 않으면 또 이런 양보가 빛이 바래는 것이기 때문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 새로운 불씨를 또 만나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전 지사에게 윤 전 총장 금방 정리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전하면서 실제로 원 전 지사와 통화를 해보니까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라고 밝혔고요. 원 전 지사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토론회는 취소됐고 비전 발표 25일 날 열리게 됐는데, 자, 논란의 중심이 있는 분이죠. 이준석 대표 직접 통화하신 분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경선 후보 토론회 취소됐습니다. 당내 갈등이 좀 가라앉나 싶었는데 이 전화 통화 폭풍이 거세네요. 예,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당대표가 이 선거 관리에 대해서 불공정한 언행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저도 충격이었고요. 예. 이 간단히 넘어갈 일은 아니죠. 그러면 그 후보님이 직접 들으신 겁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그렇습니다. 정확한 워딩이 윤석열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될 것이다. 정리된다. 정리된다. 네. 그렇군요. 후폭풍은 예상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직접 확인까지 해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원래는 그 폴리뉴스라는 인터넷 언론과 네. 이 장시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예. 그걸 보고 어저께 또 중앙일보 대기자께서 저한테 전화해서 장시간 이것저것 이게 의논도 하시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된 내용이 그 이준석 대표와 오고 갔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 대기자가 이미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김재원 최고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방송 출연하기 전에 그 기사를 보고는 맞는지 저에 대해서 확인을 해왔길래 저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다라고 확인해 줬을 뿐입니다. 무엇이 정리된다는 겁니까? 윤석열 예비 후보가 어떤 경선에서 탈락한다? 그 의미가 좀 불분명해서요. 네, 후보로서 계속 못 간다. 후보로서 계속 못 간다. 낙마할 네. 것이다. 그런 맥락으로 통화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저는 해석을 안 붙이는 게 예. 그 앞 뒤에 그렇게 그런 의미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건 제가 해석한 게 아닙니다. 명확히 그런 뜻입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전 김성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말씀하신 제목이 제가 제 귀에 듣기로는 네. 어떤 내용에 대해서 후보님께 설득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정리가 될 테니 무엇을 좀 역할을 맡아달라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제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설득하는 말로 나오지 않았을까 좀 짐작이 되는데 앞뒤 맥락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 경선에서 지금 특히 서병수 위원장의 준비위원회가 이 불공정한 그러한 이 내용들을 너무 많이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예. 그게 이준석 대표의 의중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충원 겸 문제 제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한참 하고 이제 대체로 주고받을 얘기를 한 상태에서 결국 이제 문제의 발언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경선의 흐름 같은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서 예. 이제 윤석열 총장은 이제 금방 정리된다. 고로 어떻다. 그래서 저한테 무슨 제안을 하거나 설득을 한 건 아니었고요. 예. 워낙 이 경선 불공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워낙 많이 제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 말 끝에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상주에서 휴가를 보낼 때 이 통화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님이 전화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전화를 했던 겁니까?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군요. 당내 경선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해줬던 말 중에 하나였군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논란이 불거지고 난 후에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따로 연락은 받으시지 않았나요? 안 받았습니다. 예. 오늘 이 순간까지도 특별한 연락은 없네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 밖에도 좀 심한 얘기들이 오갔다라고 하는데 김재원 최고께서 그렇게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김 최고한테 한 얘기는 금방 정리된다. 그 얘기만 있는 그대로 전달을 했고요. 예. 전화하다 보면 별별 얘기 다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일일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 당 게시판에 들어가니까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대깨윤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당원들이 엄청나게 흥분을 했고 또 일부는 또 그들과 또 싸우고 있고 이러는데 지금 이 논란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까? 이 논란의 핵심은 가장 공정해야 될 당대표가 불공정한 언행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정리하려면요. 이준석 당대표의 의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 그리고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많이 지금 일정이니 무슨 경선의 결정 방식이니 여론조사를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수많은 경준위의 권한 사항도 아닌 거를 많이 그냥 다 발표까지 해놨는데요. 예. 이런 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안으로 올리는 것까지야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결정은 당헌상의 권한을 갖고 있고 누가 봐도 공정성의 의심을 받지 않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로 구성된 선관위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보장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한순간에 정리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왜 굳이 저렇게 공정성이 훼손된 서병수 위원장 아니면 안 된다는 건지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서병수 지금 경선준비위원장을 임명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랑 통화 과정에서도 그런 거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었고요. 서병수 위원장이 해야 된다. 예,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되면 이 경선도 문제고 정권 교체도 어려워진다.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지금 살얼음 판을 걷듯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위험한 말을 우리 원희룡 예비 후보님께 왜 말했을까요? 그래서 저도 충격입니다. 충격이다. 예. 이준석 대표의 말에 따르면은 이미 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진들이 다 이 캠프 저 캠프에 다 가 있기 때문에 당에선 딱히 인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현역 의원들이 당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밀당으로 그 조기 입당을 압박하다가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갑자기 입당을 하게 되니까 중진들이 우르르 여기저기 가게 된 건데 이게 제대로 온 논의라든지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한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냥 앞질러서 한 얘기들 때문에 이렇게 기정사실화 돼버렸는데 그걸 놓고서 그러고 사람이 없으므로 또 특정인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앞뒤가 바뀐 얘기다. 그리고 과거에 김수환 위원장이든 박관영 위원장이든 했을 때는 그때는 현역 의원들이 아니셨습니다. 당 내의 경우에는 원로
그리고 당 밖에 있는 공정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누구도 후보님 이 그러면은 얘기는- 예. 이 서병수 위원장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선거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스템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제도를 명확히 하면 누가 위원장이든 그 규칙만 잘 지키면 아무 결과에는 이상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미 경준위에서 저도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서병수 위원장 진행하는 과정에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예. 후보 진영으로부터 우선 의견 취합을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미 다 발표를 해버려요. 예. 그리고 당헌의 그건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위원들과 지금 거기에서 누구랑 짰는지 모르는 그 안을 그대로 선관위에 올려서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자 사후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이건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왔고 이미 경준위에 그게 관여됐던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문제제기하는 사람 보고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자료와 논의를 다 해오라고요? 그거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불공정성에 이미 경준위 과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특정인은 뭐 곧 정리된다고 말할 정도의 불공정에 중심이 돼 있는데 그 의중이 가장 많이 실려 있는 그 사람과 그 위원회를 왜 굳이 고집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실제로 본인들이 스스로 떳떳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 지금 받는 의혹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 자체가 불공정의 의혹을 충격적으로 받고 있고 본인 지금 이런 방법 지금 반박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데 왜 거기 이준석 대표의 불공정한 언행이 그대로 실려 있고 우리가 내막을 알지도 못하는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과 거기에서 이미 짜놓은 안을 그대로 밀고 가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쭉 뭐 문제 제기는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럼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관위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이 좀 있으십니까? 선관위원장은요. 예.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신망 높고 객관적인 선관위원장을 모셔야 되고 선관위원들도 예를 들어서 후보들 진영에서 저기는 만약에 편향적이다 하는 경우에는 그걸 다 제척을 시켜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준석 대표는 경선에 대한 관여라든지 아이디어 여기에서 발을 띄어야 되죠. 지난번에 또 하나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대정부 투쟁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건 대표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부분에서도 제가 정말 충격과 함께 아주 강한 비판을 정부와 싸울 생각이 없다. 이 발언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자기는 윤석열의 입당과 안철수와의 합당 등 경선 여건을 정리하는 게 자기의 일이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공정성 시비가 붙었을 때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어야 될 그리고 싸우는 사람들 항의하는 사람들을 정말 달래고 중재해야 될 당대표의 공백 상태가 온다. 그건 너무나 위험하다. 그 생각은 바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도 뭐 일부 토론회를 양보했니 일부 양보한 모양새를 가지고 서병수 아니라든지 아니면 대표가 관여하는 이 모양새를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제가 정말 지금 걱정하고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고 지금 제가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대표는 완전히 손을 떼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원래 손을 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당 안팎에 그런데 희망 지금 있고. 그러면은 지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병준 안은 받으실 수 있는 겁니까? 저는 특정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은 관심이 아니고. 없습니다. 아하. 예.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뽑아야 됩니까? 그 최고위를 통해서 열린 과정을 통해서 뽑아야 되는 건가요? 그게 당대표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모든 사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알겠습니다. 데서 특정 후보 진영에서 비토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빼줘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후보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만나봤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회를 취소했어도 지금 선관위원장 임명을 놓고도 갈등이 무척 여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진중권 작가부터. 이게 그 이준석 대표가 자기 역할을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경선을 치러야지 대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대표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5% 지고 있다라든지 절대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는 게 그 이면을 뒤집으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로 해야지 이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방식은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후보 토론, 이른바 정상적인 후보 토론이 아니라 그 예능 개념으로서의 그 토론 배틀? 이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을 낸 거 보면 그 황당하잖아요. 뭐 2대2 팀 토론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뭐랄까 이견들을 조정하고 그중에 합리적인 핵심을 추리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의 컨텐츠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말솜씨가 뛰어난가. 그러니까 상대를 이른바 젊은이들 말로 하면 누가 상대를 바를 수 있느냐. 이 스킬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가지고 거기서 새로 나온 마지막 글라디에이터 얘를 매만 있으면 내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자꾸 서병수 안을 고집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경선은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치르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고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저러는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한테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을 고립할 수가 있잖아요. 네. 원희룡 후보가 지금 딱 같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원희룡 후보만 딱 하게 되면 11명이 참가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거기서 빠지기가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김성애 소장. 뭐 저같이 편향된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이 금방 정리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사실 좀 지금도 들으면서 안 믿기다가 오늘 이제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인 것 같아서 더 충격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준석 대표는요. 이게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거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5명의 선수들이 팀 플레이를 해서 상대방을 꺾는 게임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본인이 플레이어예요. 그리고 대선 후보들은 거기 나와 있는 5명의 캐릭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대선이 이겨도 이 대선의 승리는 게임을 조작했던 나한테 오는 것이다. 게임 플레이어는 내가 바로 이 스테이지의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지극히 우려스럽네요. 대선은 어쨌거나 대통령 후보가 나가서 선거를 치르는 것인데 본인 역할에 대한 이해가 좀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좀 충격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재보선에서 압승한 것은 사실상 그동안에 그 정부와 싸우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해왔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1야당은 진중권이라는 말도 있었고 그다음에 당내에 들어가서 당을 정비하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해줬고 선거운동은 사실 안철수하고 금태섭이 다 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겼는데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젊은 애들 표를 끌어온 거. 근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게 자기가 2030 표를 얻어서 이겼다라는 승리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것도 그 힘을 몰아가지고 대표까지 되다 보니까 자기한테는 그게 개인적인 승리 공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당 전체 그다음에 대선 전체에다 투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국민의힘 상황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가고 있는 거 확실한 것 같은데요. 2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오사카 관광공사에나 맞을 뿐이다. 경기 관광공사로 내정된 황교익 씨를 두르고 또 당내 논란이 큽니다. 그리고 친문계 정치인들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쪽과 또 견제하는 쪽으로 민주당이 나눠지고 있다면서요. 네, 황교익 씨 논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낙연 캠프의 신경민 상임 부위원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황교익 씨를 겨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음식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 음식은 아류, 카피라는 멘트가 너무 많다.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황교익 씨가 SNS를 통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의 더러운 친일 프레임 씌우기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거를 이낙연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통이고 일본 정치인의 제복인 연미복을 입은 적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일본 총리에 어울린다라고 이낙연 전 대표를 역공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전 대표 쪽은 논평할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을 했고요. 이낙연 후보 성대모사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두고 한편 친문의 분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박주민, 이재정, 김남국 의원 등 소위 신친문 의원들도 있었고 또 이해찬계 의원들도 있었다 이런 평가는 있었는데 최근에 청와대 출신의 민형배, 문정복, 김승원, 박상혁 이런 의원들과 또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이 가담을 하는 그런 기류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의원 이렇게
현재로서 캠프에 어느 캠프에도 가담하고 있지 않은 친문 의원 20명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장기적 연구 과제로 검토할 수는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제동을 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먼저 황교익 내정자와 이낙연 캠프 간의 갈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아이고 친일 프레임 이거 있잖아요. 이거 참 문화지체 현상이거든요. 지금 해방 직후에 태어났어도 지금 몇 세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서로들 이거 남한테 상대한테 씌우던 프레임을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씌우고 있는데 문화 전- 지체 현상이요? 예. 좀 이게 어려운 문제가 말씀하셔서. 아니라 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인사 문제거든요. 이재명 도지사의 이분이 네. 사실 성남시장 때부터 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왔어요. 이번에 이번 일 터지니까 이제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사실은 경기도도 그런 인사들이 굉장히 많았다. 보훈 인사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고 사실 은수미 시장에 최근에 그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이재명 지사 거 그냥 물려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 사람을 이제 주변 사람들을 자기 지지를 얻어내는 가운데 그 약간 보훈 인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문제가 된 그 형수 욕설 그 비디오 있잖아요. 그것도 네. 사실 발단을 보게 되면 그 문제를 그 형님이 지적을 했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간 건데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직이잖아요. 사실 공직을 주는 것인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사실 공적 기준을 가지고 줘야 되는데 사실 이분 성함이 뭐였더라? 황교익. 황교익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 자질이 뭐냐 그랬더니 맛집 기행을 많이 다녔다. 이건 누가 봐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형수 욕설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발언에 대한 보훈 인사가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 방송 또 인터뷰가 그래서 또 많이 회자가 됐는데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희 소장? 예, 뭐 관광공사 임명하고 지원하고 있는 건 한참 옛날 얘기고 최근에 뭐 방송에 나왔던 거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거 며칠 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주전이죠. 예. 예, 보훈 인사를 연결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느 이 지지 선언에도 이름 올린 적이 없다. 이 얘기는 뭐 나중에 하고요. 저는 이 일본 문화지체 현상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BTS를 포함해서 이게 전 세계로 쭉쭉 뻗어 나가는 게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일본 문화를 개방을 하면서 그 일본 문화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던 세대들이 그것을 넘어서는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우리가 그것을 더해서 더 나은 문화로 나아가서 지금은 일본을 어떤 점에서는 J-팝을 누르고 K-팝이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J-팝을 수용했던 전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어회가 화로회보다 더 맛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좀 친일 논란까지 갈라 그러면 이게 무슨 독립운동을 하자는 얘기인 건지 좀 너무 수준 낮은 얘기들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더군다나 지금 5, 60대 분들은 우리가 일본한테 밀리던 시절에 살으셔서 어렸을 때 소니 텔레비전 좋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넘어서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가운데서 일본과 한국의 문화 교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논란을 삼는 것은 좀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예. 황교익 씨가 내일 김현정의 뉴스에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장을 한번 직접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근데 한마디만 더 예, 할게요. 진 작가님. 그러니까 자기 이견을 가진 사람 다 토착외고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 토착외고가 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토착외고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엔 토착외고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김선생 저는 평론가. 좀 양쪽이 여유롭게 이걸 받아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황교익 씨라면은 내가 도쿄 관광공사 사장으로서도 자질이 있다. 근데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쪽도 내가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또 훌륭한 정치인이 돼서 일본 총리 됐을 수 있겠죠. 근데 나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통령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둘 다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문제의 본질은 인사 기준이에요. 인사의 원칙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계속 벌어질 거거든요. 지금 그 캠프에 좀 수상한 분들 굉장히 많이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걱정되는 거죠. 그 부분을 진중권 짚었어야 작가님만의 되는데. 해석입니다. 예. 수상하다는 말씀은. 자, 일단 민주당 얘기 좀 마지막으로 좀 해보죠. 1분 정도 남았는데 이게 이제 친문계가 이제 친이재명계 그리고 이제 다른 분 두 갈래로 좀 나눠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선생 평론가? 일단은 역대 정권에서 다 그랬어요. 그 정권의 주류는 차기 정권 출범을 할 때 분화가 됐거든요. 동교동계도 그랬었고 뭐 이거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관건이 되는 거는 뭐 인물적으로 분류는 될 수 있는데 기본소득이란 정책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도 이제 국민의힘처럼 민주당도 대선 주자와
정당, 당원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당 대표라든지 이쪽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가 관건이 되겠죠. 예. 민주당도 좀 당내 갈등, 네거티브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또 갈등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김성현 소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지금 나온 대로 신친문, 범친문, 무슨 친문, 이런 친문, 저런 친문 하는데 그런 거 잘 없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높아서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친문으로 했는데 예. 그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선 기간에 의원들이 본인 정책 따라서 지지하는 의원 이 대선 후보가 나뉘는 거 장려해야 되는 현상 아닙니까? 왜 그걸 자꾸 개파라고 나누는지 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 작가님. 이게 뭐 사실 모두 다 친문이죠. 왜냐하면 공천을 그렇게 했으니까. 친문이고 지금 뭐냐면 조국 그다음에 김경수 사실 친문의 적자들이 지금 아웃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뭘 원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낙연도 원하지 않고 이재명도 딱히 원하는 후보는 아닌데 지금 이제 대선은 다가오니까 이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제 해쳐모여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김 소장님 10초. 예, 알립니다. 2020년 민주당 공천은 권리당원 절반, 여론조사 절반으로 한 사람이 80%였음을 고지해 드립니다. 예, 친문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깨문 현상을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당원 투표로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장하는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